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대부분의 주요 캐릭터가 러브라인에 성공한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상인이 도우마를 처치한 후 코쿠시와 무장과의 싸움도 끝나며 오니들이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소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카나와 탄지로의 에필로그. 모든 싸움이 끝난 후 귀살대가 해체되자 탄지로는 이제 나비자택에 오게 될 일도 많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나비자택에 찾아가 카나오를 만나게 되었죠. 탄지로는 카나오에게 이제 싸움도 끝났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고 카나오는 이곳에서 언니들과 함께 쭉 살아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렇구나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순간 저번에 아빠 탄지로가 해줬던 좋아하는 여자를 사로잡으려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용기를 끌어내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죠. 탄지로는 귀할대 생활하면서 이 세상은 참 넓고 볼 게 많다는 걸 느꼈는데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여행을 하고 싶은데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카나오는 이번에도 네이코와 함께 가는 거야?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너와 단둘이 가고 싶다고 했죠. 카나오는 그 말 듣고 훔치 놀랐고 잠시 고민을 했지만 카나의 시노부 언니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나에와 시노부가 네가 행복한 길을 떠나는 게 은혜를 갚는 거라며 마음 가는 대로 가라고 했고 카나오는 언니들과 탄지로를 번갈아 가며 바라본 뒤 탄지로에게 함께 가자 라고 하며 미소를 지었죠. 그렇게 탄지로와 카나오는 몇 년을 함께 여행을 하다가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했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지코와 무이치로의 에필로그. 네이코가 인간이 된 후 무이치로는 네이코가 이전과 다른 느낌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살짝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네이코는 무이치로에게 대뜸 다가가 내가 온이었을 때 네가 날 구해줬었지 고마워 라고 말했고 무이치로는 너도 날 도와줬었으니까 이라며 살짝 어색한 기류가 이어졌죠. 그러자 네이코는 명랑하게 우리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하며 악수를 청했고 무이치로는 네이코의 적극적인 모습에 왠지 모를 심장에 쿵쾅거림이 생겼습니다. 네이코는 무이치로에게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 물었고 무이치로는 자신은 원래 나무라며 살았지만 모든 가족을 잃어 돌아갈 곳이 딱히 없다고 했죠. 그러나 네이코는 그렇다면 당분간 우리 가족이랑 같이 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러면 너네 가족에게 폐가 되지 않겠냐고 물었는데 네이코는 우리 아빠는 가족은 왁자지껄 많을수록 더 행복한 법이라고 했다며 마침 오빠도 여행을 간다고 했으니 그 자리에 네가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무이치로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카모도 가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전에 느꼈었던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뒤 세월이 지나 네지코와 무이치로는 결혼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이마에 반점이 있는 요리치와 똑 닮은 아이가 태어났죠. 기유와 시노부의 에필로그. 우비야키 당주가 귀할대 해체를 선포하고 다들 배상하게 되었는데 시노부는 혼자 쓸쓸히 어디론가 걷고 있는 기유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에게 사뿐히 걸어가 앞으로는 무엇을 할 거냐고 말을 걸었습니다. 기유는 딱히 계획은 없다고 했고 시노부는 뭔가 오랫동안 몸담고 정들었던 귀할대가 해체되어 버리니 아쉽다고 했죠. 하지만 기유는 자신은 딱히 정들지 않았다며 눈치없이 말했고 시노부는 한숨을 한번 내쉰 뒤 저번에 도우마에게서 왜 나를 구해준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기유는 그냥 네가 위험해 보여서 구해준 것뿐이라고 했고 시노부는 그 상황에는 카나의 언니 카나오 아오이 마코모까지 있었는데 왜 굳이 나를 선택했느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죠. 그러나 기유는 한숨을 푹 쉬더니 넌 참 눈치가 없는 여자구나. 그걸 꼭 말로만 해야 알겠어? 라고 말했고 시노부는 기유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오기가 생긴 시노부는 난 눈치가 없으니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며 왜 그랬는지 말하라고 재촉했고 기유는 잠시 주춤거리더니 널 오랫동안 좋아해왔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시노부는 사실 나도 그래 그걸 지금에서야 말하다니 눈치 없기는 이라고 했죠. 카나에와 사네미의 에필로그. 카나에는 나루여택 근처에 산책을 나왔다가 낯익은 디테일을 발견해 조용히 관찰해봤습니다. 그는 바로 사네미는 강아지 풀을 가지고 귀여운 고양이와 놀아주고 있었고 카나이는 따뜻한 미소로 고양이가 놀고 있는 그를 한참 지켜보다가 사네미씨 고양이를 좋아하시나봐요? 의외네요 라고 했죠. 사네미는 깜짝 놀라 황급히 뒤를 돌아보다 품속에 있는 꽃다발을 흘리게 되었고 그걸 다시 주섬주섬 주우며 예전부터 동물들을 좋아하긴 했지 라고 했습니다. 카나이는 그 꽃은 뭔가요? 꽃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사미는 어울리진 않겠지만 예쁜 꽃을 보는 것도 좋아한다고 했죠. 카나이는 굉장히 색다른 모습에 사네미에 놀라 또 어떤 걸 좋아하시냐고 물었고 그는
장수풍뎅이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오하기도 좋아하고 코초 카나이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카나이는 그 말에 순간 심쿵하게 되었고 사나미는 몸속에 넣어둔 꽃다발을 그녀에게 주며 너도 꽃을 좋아하잖아. 너 주려고 가지고 온 거야. 라고 했죠. 카나이는 그의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확실히 오니와의 싸움이 끝나서 그런지 예전보다 표정이 따뜻해져 보기 참 좋다고 했고 사나미는 다 네 덕분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 뒤 사나미와 카나이는 커플이 되었죠. 오바나이와 미치리의 에필로그. 귀달 때 해체 선언 후 미치리는 오바나이에게 다가가 저랑 같이 가였을 만한 곳이 있다고 대뜸 말했고 오바나이는 평소에도 간간히 미치리가 음식점에 가고 싶다고 말해 함께 가줬기에 이번에도 음식점에 데려간 줄 알고 따라갔죠. 그런데 미치리가 데려간 곳은 바로 미치리의 본가. 오바나이는 왜 이곳에? 라며 당황했는데 미치리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엄마 아빠 나왔어. 약속대로 신랑감도 같이 데리고 왔어. 라고 했습니다. 오바나이는 그 말에 엄청나게 당황했고 어떻게 미치리의 가족들을 상대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었는데 미치리의 가족들은 모두 성격이 쾌활해 오바나이를 따뜻하게 맞아줬죠. 그리고 미치리의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 오바나이에게 권했고 오바나이는 자신의 입의 흉터 때문에 엄청나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한다는 거 알아 마스크를 벗었는데 미치리의 가족들은 흉터를 보고도 별 반응하지 않았죠. 그저 여자로서 흠이 많은 미치리와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했고 오바나이는 미치리는 저에게 그저 완벽하고 과분한 여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치리의 부모는 결혼식 날짜는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 라며 급전개를 했고 오바나이는 이 가족 엄청나다 라고 생각했죠. 쿄조로와 아오이의 에필로그. 아오이는 랭고그 저택에 기웃기웃거리며 그 안을 훔쳐보고 있었는데 쿄조로의 동생 센조로가 그녀를 발견하고선 무슨 볼일이 있느냐고 물었죠. 아오이는 엄청나게 당황하며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누군가와 부딪혔고 그는 바로 쿄조로의 아빠 신주로였습니다. 아오이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쩔쩔매고 있었는데 그때 오 아오이 라고 하며 쿄조로가 다가왔고 아오이는 황급히 도시락을 쿄조로에게 건네주며 예전에 맛있게 드시길래 라고 한 뒤 도망가려고 했죠. 그때 쿄조로는 그때 나 혼자 다 먹어버렸지만 이번에는 같이 먹지 않겠냐며 미소를 지었고 아오이는 감동한 표정으로 쓱 센주로와 신주로를 바라봤는데 신주로는 센주로 아까 시장에서 뭐 사기로 하지 않았었나? 라고 하며 센주로를 데리고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그렇게 쿄조로와 아오이는 함께 도시락을 까먹으며 한층 더 가까워졌고 쿄조로는 종종 이렇게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 좋겠다고 했죠. 그 말에 아오이는 말씀하신다면 언제든지 도시락을 싸올게요 라고 했고 쿄조로는 매번 너만 고생하게 할 순 없다며 다음번에는 내가 직접 도시락을 쌀 테니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아오이는 얼굴을 붉히며 좋아요 라고 했고 둘 사이에서는 핑크빛 기류가 넘실댔죠. 규타로와 나킴의 에필로그. 규타로는 다키와 코쿠시부가 떠나버린 뒤 한참 풀이 주고 있었는데 그를 위로해준 건 바로 나키메였죠. 규타로는 나키메에게 왜 내게 접근해 이렇게 잘해주는 거냐며 무슨 속셈이냐고 경계를 했는데 나키메는 그냥 당신처럼 나쁜 남자 스타일의 퇴폐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했습니다. 규타로는 자신은 항상 추남 취급을 받았기에 그 말을 믿지 못했는데 나키메는 원래 잘생긴 것들은 다 얼굴값을 법이라며 사실은 당신 같은 남자가 진국이라고 했죠. 규타로는 자신의 외모를 칭찬해주는 나키메에게 보답으로 너도 가만 보니 꽤 이쁜데? 라고 하려다가 육악에서도 그렇고 다큐도 그렇고 예쁜 여자를 너무 많이 봤던 규타로는 도저히 예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너도 참 매력적으로 생겼구나 라고 플러팅을 했습니다. 나키메는 자신의 매력은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닌 바로 이 비파 연주라며 규타로를 위한 비파 연주를 시작했는데 나키메의 연주 실력은 엄청났고 악기를 잘 다루는 여자의 매력을 처음 알게 된 규타로는 진심으로 나키메에게 심쿵을 당하고 말았죠. 규타로는 확실히 외모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나키메와 규타로는 연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코쿠시부와 다키의 에필로그. 세계 제1의 미녀를 손에 얻고 최고의 검사가 되었다고 생각한 코쿠시부. 그는 혈통 깊은 무사히 집안의 장남 출신이었기에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여자를 대하는 것 역시 완전 가부장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키에게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며 가장의 위험을 보였지만 다키는 지금껏 유곽에서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하며 남자들의 대부분의 패턴을 꿰뚫고 있는 존재. 처음에는 코쿠시보의 뜻대로 해주는 척하다가 코쿠시보님은 칼 솜씨가 최강이니까 빗자루질도 예술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던가 요리도 칼질이 필요한데 최강의 검사가 실력 좀 보여주세요 라던가 은근슬쩍 코쿠시보를 시켜 세워주며 집안 잡일을 시키기 시작했고 코쿠시보는 자신도 모르게 모든 집안 살림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땐 집안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집안일에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 엄청나게 열심히 했죠. 다키는
역시 남자는 어떤 미션을 주면서 칭찬해주기만 하면 쉽게 다룰 수 있다니까 이라고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서로가 자신의 이상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나름 행복하게 잘 지내며 살아갔죠. 부장과 타마의 에필로그. 부장은 타마를 향한 기나기 짝사랑. 그 사랑 고백을 받아주고 부장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던 타마요. 타마요는 무전이 정말로 달라지고 새로 태어난 것이 증명이 된다면 결혼을 해주겠다고 했고 부장은 자신의 마음은 진심이라며 꼭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죠. 하지만 타마요는 넘사벽 천재였고 부자는 태초요원이었다는 사실을 빼면 보통 지능의 인간이었기에 그녀에게 열등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동안 쌓아왔던 부를 이용해 타마요를 지원했고 그걸로 주목을 받고 싶어 했지만 타마요만 더욱더 승승장구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부자는 이전에 왕노를 했던 게 계속 아른거렸고 다시 오니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거저만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타마요의 연구실에서 오니가 되는 약을 찾기 시작했고 타마요가 봉인해놨던 어떤 비밀 금고를 발견하게 되었죠. 부자는 그 비밀 금고를 열게 되었고 그 안에 약이 들어있는 거 보고서 다시 오니가 되어 이 세상의 왕이 되고 타마요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약을 주입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약을 맞고도 오니가 되지 않았고 온몸에 힘이 빠지며 고통이 느껴졌죠. 사실 그 약은 타마요가 부자를 시험하기 위해 놓은 독약. 타마요는 그럴 줄 알았다며 잘 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나리오에서 러브라인이 있던 대부분의 인물들을 에필로그를 써봤고 마지막은 역시 부자를 죽이는 것으로 끝맺어 왔어요. 오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